국어는 역시 외솔 클래스룸. 강의와 관련된 자료는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소설이잖아. 고전소설. 특히 첫 번째 장면 끊어라. 장면 생각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생각해라. 누가 나오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인물 관계, 즉 반응, 인물 반응 생각해라. 그때 반응에서 인물 심리 파악하면서 인물 캐릭터성 파악하셔야 돼. 네 번째 습관이 있다. 묘는 뭐야? 묘사. 비는 비유적 표현. 저는 뭐야? 정기성. 생각해봐. 정기성이 있어 없어? 죽었다 살아나잖아. 과는 뭐야? 과거. 미는 미래. 서는 서술자 직접 개입. 고는 고사 인용한 거. 있으면은 이건 체크하면서 그냥 읽어야 돼. 습관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번 유생년 지문 같은 경우는 혼사장애 모티프가 있어. 알아둬야 된다.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 건데 이게 국가 권력의 개입이야. 황제 측에서 개입을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자고. 초반에 정보 수집을 항상 해야 된단 말이야. 정보 수집을 한다라는 얘기는 인물 관계도 파악하면서 스토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앞부분 읽었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확 잡혀야 돼. 상서가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자 뭔 일이 있었겠지. 바로 앞에 여러 친족들이 역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서 여러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세모 친 이유는 여기 있다고. 달생이라는 사람은 괜찮대. 달생이랑 결혼을 하래. 얘는 부귀가 빛나고 집안도 화려하니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여러 친족들의 캐릭터성이 속물적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상서는 아직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네. 유승상과의 약속을 했구나. 근데 황제가 명령을 내렸구나. 또한 유생은 걸식하여 의탁할 곳도 없는 거지 아니냐. 그러니 황제의 명을 따라 달씨 집안과 혼인을 허락하십시오.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정보 수집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흉 들어가면서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전제로 다 깔려 있는 거야? 여기서 뭔 생각해야 돼? 상서라는 사람이 유승상네 집안과 혼인을 맺기로 약속을 했나 보지. 그랬는데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상서야, 너 달씨 집안과 뭐 해라? 결혼을 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야. 상식, 상서와 승상이라고 하는 것은 야, 뭐가 더 높을까? 상서가 높을까? 승상이 높을까? 상서라고 하는 거는 장관급 벼슬이고요. 승상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진짜 맨날 나와, 소설 읽다 보면은. 자, 그럼 뭐가 더 높은 거야? 국무총리 승상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은 유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X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X성을 가진 선비. 즉 요즘 말로 하면 미스터 X란 뜻이야. 그럼 유씨성을 가진 선비란 뜻이에요. 그러면 유승상과 유생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 유생했을 때 살짝 생은 미스터인데 젊어. 유승상은 국무총리잖아. 젊은 놈이 아니야. 그냥 수염 있고 중장년. 유생은 이제 청년.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유승상과 유생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씨성을 가졌어. 그러면 뭐야? 같은 가족인 거야. 그래서 상서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냐. 왜 유승상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황제가 또 교서를 내렸어. 듣건대 유생이 아직도 너의 집에 머물러 있어. 달목집안과의 혼인을 망설이고 있다 하니 이것은 뭔 까닭인가. 만약 국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먼저 정옥을 참수하고 상서의 일족을 멸하겠노라.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어. 그럼 여기에서 정옥이 누굴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정옥이라는 네이밍이 나왔는데 야, 황제가 달씨 집안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정옥이가 유생이에요. 유생. 유정옥인 거야. 유정옥.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설 읽을 때 이건 여자 이름 아니야? 막 이렇게 너무 단정 짓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놔두시고요. 어쨌든 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결혼과 관련한 유씨 사람이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황제의 명이 이와 같이 급박하니 무슨 다른 계책이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서술자 직접 개입이네요. 서술자의 목소리야. 다른 계책은 없어. 황제의 명을 받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서는 어쩔 수 없이 달목지방과 혼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상서의 반응을 잘 보세요. 상서는 달목 집안하고 결혼하는 거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부인과 여러 친족이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부인하고 여러 친족은 상서와 생각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표시를 잘 하면서 읽어야 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동그라미 편이 있고 세모 편이 있다 라는 거야. 요걸 잘 나눠가면서 읽어요. 하지만 상서는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왜 이 결혼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또한 유생과의 혼낸 날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하고 있을 때 자, 이때가 나오면 장면 끊는 거야. 이때는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면 끊기의 표지라고 했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사건이 뭐가 있었어? 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상서가 결혼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구나. 요거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메인 인물이 이제 상서인데요. 상서의 캐릭터성이 뭐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야. 약속.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약속. 그 다음 이때 낭자가 나오죠. 미리 이야기하자. 이 상서와 낭자 성이 뭐니? 요 페이지에서 안 나오잖아. 오른쪽 페이지 가면 나온단 말이야. 성이 뭐야? 중략 줄거리 보면은 유생은 방상서의 집을 떠나고 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얘네들 성은 뭐구나? 방낭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미스 방인 거야.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어쩔 줄 몰라서 부모를 찾아뵙고 말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이 예전에 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서 바로 방낭자의 캐릭터성이 이란 얘기야. 열려라고요. 열려. 지조와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상서는 묵묵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거. 뒷다리 말을 맞아 틀려. 맞으니까 그런 거지. 아까도 계속 나왔잖아. 상서는 이 달씨 집안하고 결혼하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부인은 낭자를 꾸짖어서 야, 너 짜져 있어야지. 왜 그래? 라고 하니 낭자가 울면서 아버님 여기요. 습관 중에서 뭐예요 이거? 이 문단 읽으면서 뭐 잡아야 되는 거야? 아버님께서 전날에잖아. 과거. 방랑자의 말을 통해서 과거의 스토리가 요약되고 있구나. 그럼 우린 여기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네. 쫙 정보가 받아들여져야 되죠. 오케이, 가볼게. 아버님 방상서가 전날 유승상하고 금석처럼 지급법 굳게 정혼을 하시고 뭐야? 니네 아들하고 우리 딸이랑 뭐 하자? 결혼하자. 결혼시키자, 사돈관계를 맺자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야. 옛날 결혼은 당사자끼리 눈 맞아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모님끼리 미리 약속을 합니다. 또한 저로 하여금 그 승상 앞에서 예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야, 저는 그 승상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야, 앞으로. 시아버지 될 사람이잖아. 그럼 다시 무슨 일이 있었어? 저로 하여금 그 승상 앞에서 예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 될 사람이랑 약속했지. 그리고 나 데리고 가서 시아버지 될 사람한테, 유승상한테 인사시켰다고. 그러니 유승상께서도 역시 저에게 옥지환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너는 마침내 유씨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옥지환은 이제 반지잖아요. 반지거든요. 환이 고리 환자야. 그러면 이 반지 주면서 뭐 했다는 얘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한 거잖아. 너 나중에 우리 집안에 결혼해야 돼 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유씨 가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달목 집안과 혼인을 결정하셨다고 하니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 낭자의 캐릭터성도 뭐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약속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부인이, 엄마가 이러는 거지. 황제가 명령을 했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부모가 힘이 어딨니? 라고 하니 낭자가 다시 이야기를 한다 라는 얘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낭자의 뭐가 나오는 부분이야? 캐릭터성 계속 똑같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의의 중요성, 정절의 중요성, 이걸 강조를 한다는 거야. 이런 건 결국 왜 잡고 있는 거지? 이걸 알아야죠. 우리 고전 소설 읽을 때 무슨적 캐릭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유교적 캐릭터 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효자도 잡아야 돼, 충신도 잡아야 돼 나오면은 여기는 유교적 캐릭터 이게 나왔다고. 아버지, 만약 유승상하고 정혼을 안 했으면 규방에 있는 몸으로 이것저것 가릴 수 어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그냥 결혼만 약속만 안 했으면 난 마음대로 했을 거야. 이렇게 찾아뵙고 당 들어가려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에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동그라미 치면 돼. 예의잖아요. 근데 얘를 잃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을까 두렵잖아요. 아버지, 지금
황하가 아직도 허리띠처럼 되지 않았고 태산도 역시 숫돌처럼 되지 않았으니 이 말은 약속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 지킬 이유가 없다. 원컨대 부모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깊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규방에 있으면서 경사를 조금 읽었으니 경사, 경전과 역사책이에요, 책.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은 문헌 내용 나온단 말이야. 여기 중요한 거 상식이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충신,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건 충신, 불사, 이군, 열려, 불경, 이부.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명의 군주를 왕을 섬기지 않고요. 열려 정절에 있는 여인은 두 명의 남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야. 제가 이미 유승상 댁에 예를 행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또한 달씨지만과 호인을 한다면 이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 똑같다고 무릇 살아서 예를 지키지 못하면 죽어서도 의를 지키지 못한 홀령의 신세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낭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와 의. 살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죽어서도 원한이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충신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어려우지 않고 열려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와 정절이 중요합니다. 원컨대 부모님은 이 문장 잘 해석해. 부모님은 천금과 같은 귀하신 몸을 보존하시고 소녀의 목숨을 구하지 마시고 황실의 벌에서 벗어나소서 라는 이야기는 뭔 뜻이에요? 황제가 뭐라고 멘트 날렸어 아까 옆에? 너 국명을 따르지 않으면 상서의 일족을 멸하겠대. 근데 가족이 다 죽는 거잖아. 근데 부모님 살아나고 황실의 벌에서 벗어난다 라는 얘기는 부모님은 사는데 달씨 집안하고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 있는 여기 있네. 뭔 느낌인지 알겠냐? 이 뭔 소리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냥 제가 죽을게요.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네. 맞잖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시킬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그냥 제가 죽을게요. 가 돼버리는 거야. 이로부터 낭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마음이었어. 그런 다음에 유생은 방상서의 집을 떠났어 이제. 근데 방랑자는 달생과의 혼례일에 자결을 해. 사람 죽으면 뭐 하라고? 죽여. 이렇게. 그러면 달생과의 혼례일에 자결했다라는 것 자체도 야, 얘 진짜 개빡세네. 그 다음 유생은 꿈을 통해서 방랑자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유생은 그리워해 방랑자의 무덤을 찾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랬다가 잠에서 깼어. 그래서 꿈속에서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무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방랑자의 무덤이거든. 이 부분 무덤이 갈라지고 낭자가 다시 사라졌다. 우리도 여기 읽으면서 뭐 생각하니? 어? 이런다고 깜짝 놀라지. 왜? 전기성 잡아내고. 자, 그러면서 요 뒷부분에서 이 소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지가 이제 확 나온단 말이야. 유생은 와 놀라고 기쁘고 정신이 없어 있는데 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려. 낭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요 부분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며 과거를 요약해주는 부분이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제가 난군과 이는 열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글자로 해봐. 오늘 처음 알려줬던 단어야. 지금까지 니랑 결혼하는데 만나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뭐라고 얘기한다고 문학에서는? 본사장에 이 때문에 제가 저승의 몸을 맡기고도 원한을 풀지 못했는데 상제께서 저의 정절을 보시고 주제 나왔죠. 후토 부인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저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초월계의 도움이 있다고. 왜 도와줬지? 중요한 거. 왜 다시 살려줬지? 얘가 뭐한 애기 때문에 착한 애니까. 왜 착한데? 어떻게 착한데? 정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정절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절이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지문이야. 이게 플러스하다라는 지문. 자, 그 다음 유생도 감사시절을 말을 하고 그리워한 정을 다 털어놓고 함께 슬퍼했을 때 낭자가 다시 말했다. 마지막까지 봐봐. 이 부분에서 또 습관 찾아야 되는 건 뭐 있니?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달씨 가문에서 제가 살아난 것을 안다면 여기에 예전의 악행이 다 끝나지 않아 반드시 침범할 것입니다. 패키지죠.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가정의 말하기는 이렇게 습관처럼 들어가야 된다고. 황제께 이 일을 아랜다면 가정, 부모님께 화가 미칠 것이니 미래. 이렇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죽은 것만
공격만 못합니다. 다시 공격해서 우리 부모님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 우선 산속에 숨어서 달씨 가문의 권세가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부모님 찾아뵙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린 또 뭐 잡아야 돼? 야, 얘 센스 있네. 그럴 때 기지, 센스 있네 라고 얘기한다고. 아, 이런 캐릭이구나. 메인은 그거야. 정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얘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구나. 그 다음 결혼하기가 참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요. 자, 1번 방상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부인을 꾸짖었다. 부인이 방상서한테 대들고 그런 얘기 없었어. 옥지환 중요. 누가 누구한테 줬다고? 옥지환은 유승상이 방낭자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 유승상은 누구와 다르다고? 유생과 다른 사람이라 유승상의 아들이 유생인 거야. 즉 유승상이 내 아들과 너의 결혼을 허락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유승상이 자기 아들 유생과 방랑자의 혼인을 허락한 증거다. 유승상과 유생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3번 자기는 과거에 실수하지 않았다 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문헌의 내용을 들어. 문헌은 바로 내가 경사를 읽었다. 그 다음 4번 결국 내용 일치야. 상서가 분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결혼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달씨 집안과의 결혼을 나는 결혼시키기 싫은데. 자, 그래서 문제를 극복한 게 아니죠. 시제죠, 시제. 극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